반물질, antimatter, anti를 썼다는 거지. 근데 표현할 때는 음에 대한, 그러니까 반물질을 표현하더라고. 양과 음으로 표현했어. 다른 성질을 띠는 거지. 앞뒷면처럼 다른 성질을 띠는 거. 근데 자연에 발생해 우주에 띄운 반물질 측정기가 7년 만에 반물질을 찾았다는 거 아니야. 발견했다. 헬륨 쪽에서 수소, 헬륨.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이 한 방향이라고 본다면 다른 방향은 반물질이 있는 거잖아. 물질의 다른 갈래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이 양전하를 띄었다. 그러면 음전하를 띈 반물질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애매한 건 음전하라는 그 부분도 물질이고, 이 세상이 양전하가 지배를 하게 된, 그리고 음전하가 과연 없을까? 은둔, 음막, 약간 음전하는, 그러니까 음성적인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 음전하를 띤 반물질을.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은, 물질과 반물질이 부딪히면 소멸해. 사라져. 소멸이 아니라 사라진다는 표현이야. 이 물질 세상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니까 아니면 존재 자체가 사라져. 그러면 존재라는 건 현재 물질과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과 반물질이 부딪히는 순간 사라져. 사라진다라는 건 없는 것으로 가는 건지, 단지 이 물질 세상에서 다른 공간 혹은 다른 차원, 다른 형태로 변환돼서, 그러니까 가령 텔레포트를 통해서 다른 차원에 가든가 그런 개념이 아닐까? 혹은 블랙홀에 빠졌을 때 어디로 가냐 이거지. 블랙홀에 그 응축된 빨아들일 힘의 결정은 어디를 향하냐. 이 세상에 어떤 계속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느냐. 이건 있는다라는 개념의 얘기인 거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극히 당연한 논리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존재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고 있잖아. 근데 없는 건 불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그리고 반물질과 어우러져 있다라고 본다면, 없다라는 거,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것도 가령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없다라는 게 존재의 없음을 얘기한다면, 그런 정의를 내린다면, 없다라는 존재,
없다라는 존재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없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그걸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물질이라는 것도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전하를 반대로 띄든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어떤 면면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주 공간 너머에 그 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가령 물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빛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라고 보자고. 그럼 없잖아. 없는 공간이지. 없는 공간이야. 공간은 희한하게, 그러니까 없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 없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개념이야. 우주의 태생이 있는 것, 물질이, 그리고 반물질 간의 어떤 경합과 반물질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사라진다라는 건 없는 공간으로 점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물질이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예 사라진다? 어디로?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진다라는 건 잘게 쪼개진다라는 개념이 강하잖아. 소멸의 개념이 가령 지워버린다,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다, 영혼까지 지워버리겠다, 이런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지옥에 가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이어갈 수 있지만, 소멸이라는 건 영원히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뿐만 아니라 소멸은 그런 의미야. 그럼 그 소멸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지. 재조합도 불가능하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고, 그렇다면 반물질 형태로 전환된다는 건가? 이게 참 모호하면서도 재밌는 논리지. 지금 우리 인류가 고민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진화하는 어떤 그 모델,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물질과 반물질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 너머의 공간이, 이 우주가 꽉 찬 세상이야?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는 거야? 이 우주 자체를 전부라고 볼 수 있느냐고. 왜냐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 우주는 꽉 찬 세상이 아니야. 이 우주는 그냥 하나의 버블 형태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버블은 여러 우주들의, 그럼 우주가 있는 공간은 없는 공간이 된다. 그럼 없는 것은 반물질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가? 그러면 이 물질 세상에서 없어진 건 반물질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반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면 반물질 세상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동? 근데 반물질 세상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반물질 세상에 물질이 존재할 수 없잖아. 없잖아. 그러면 소멸되었어. 그럼 반물질 공간이 아니라는 거지. 없는 데는. 그럼 반물질과 물질이 부딪혔을 때는 어디로 가냐? 안 가고 소멸됐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소멸된 건 우주 너머에 있는 없는 공간이다. 이게 오히려 더 그럴듯하지 않아? 그럼 소멸은 존재 자체를, 이어져 온 그 수많은 고리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행위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
와, 이거 참 생각의 범주와 고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건 좋은데, 물질과 반물질이 부딪히면 사라진다. 정말 사라지면 어디로 가냐, 이게 궁금한 건데, 참. 지금 양자만 하더라도 지금 양자 중첩이니 뭐 입자이면 파동이니 이런 개념들이 지금 성립되고 있잖아. 그건 나 또와 마찬가지로 했잖아. 나의 존재가 입자야, 입자. 나의 말은 파장, 파동, 기운, 이런 것들은 파장이야. 그럼 전자라는 것 또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지. 입자이면서 파장. 그러니까 이 전자가 하나라면, 아니면 여기 존재 저기 존재, 그 무수히 많은 수의 어떤 회전력을 그 흔적을 남기는 곳에서의 그 부분을, 그 궤적이 속도가 빠르다면 단지 하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단 하나라고 볼 수 없듯이, 아무튼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암흑물질이라는 것으로 차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아. 진공 상태라고는 하지만 뭔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땅 치면 어떠한 건드림이나 본인의 어떤 그런 에너지, 힘이 없는 한 그냥 쭉 계속 간다는 거야. 끝까지. 그럼 그 물질은 그냥 다 내버려 둔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 단위, 가령 쿼크까지 소립자, 그러니까 입자 형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간에 없는 공간을, 이걸 참,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 우주는 하나의 몸체다. 이 우주, 이 세상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나 또한 그거의 파티클 부분이지, 각기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우주가 존재한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떠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지구 내에서 활동은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우주의 거대함에 비교한다면. 하지만 발톱의 때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실험적인 부분에 더 강하다고 표현을 했고, 에너지의 전환이 기본적인 별 에너지에서 감정 혹은 사이킥, 정신 이쪽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그리고 전자적인 힘,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을 활용한 것이 원자핵, 원자와, 그러니까 원자력이라고 봤을 때 참 이거를 태초에 이용 못했던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해 왔다라는 건, 혹은 발전이 아닌 이것도 가능, 이것도 가능, 저것도 가능, 맞지? 그게 맞지. 원자력과 핵폭발과 어떤 그 단위의 힘이 지금이 없냐고. 훨씬 더 많지. 그리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전자, 그러니까 전기라고 부르는 이런 에너지까지 표현한다면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물질과 반물질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유클리스 기하학에서의 명제 중에 하나가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렸댔어.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은, 우리가 얘기한 점은 눈에 점 찍었을 때 그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은 정말로 원자 단위에 아니면 쿼크 단위에 존재하더라도 그건 존재하는 순간 점이 아니야. 우리가 평면상 표현하기 좋게 점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점이 커지면 원면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점이 아니지, 면이지. 그러니까 점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하는 구멍, 아주 미세한. 근데 이 점이, 그래서 아마 점을 정의내리기가 부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한 거지.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점이 점을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성립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 또한 마찬가지야. 빅뱅의 시작이 점이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도, 점은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점이 생겨. 부분이 없는데 점이 생겨. 그리고 그 점이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혼자 자생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하는 힘이, 빨아들이는 힘, 그리고 다시 내뱉는 힘이 커지면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힘의 유동, 그 유동성이 결국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형태, 그 흐름은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걸 거대하게 하나하나의 낱개로 볼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를 하나로 본다면, 점이 있어. 점이 있다. 부분이 없는데 점이 찍혔단 말이야. 어딘가에 찍혔다고. 없는 상황에 점이 생겼어? 점이 생겼다. 그럼 점은 그냥 생겼으니까 그냥 덮어버렸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점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은 빨아들이거나 뱉거나 할 때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양면을 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한 면이라면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처럼 한 면의 활동을 일으킨다면, 그러니까 존재가 있기만 한다면, 미래가 없다면, 그러니까 없는 미래라는 걸 만들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간다는 착각이든 어쨌든 그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 존재라는 것이 있기 위해, 머물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세월을 머물러 있는데, 이 머물러 있음의 지루함에 가령 자살 충동을 이겨내려면 없는 개념이 생겨야만이 가능하다. 미래라는 것처럼 없는 거, 추상은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했을 뿐, 상상도 눈앞에 보지 못했을 뿐,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 하지만 미래라는 용어 이 자체는 없다. 영원히 없어, 미래는. 그러니까 점과 같은 형태의 개념으로 접근한 거지. 점은 없는 거, 부분이 없다. 이런 젠장할. 그럼 미래는 현재, 지금이 없다. 없는 거다. 미래는 지금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된 거고, 있게 된 거? 이건 좀 애매하네. 있기 위해 없는 것을 만들었다, 개념이.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이 있든 양자가 중첩을 하든 양자만의 성질이 입자든 파동이든, 이건 너무 지극히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고, 이젠 있고 없고의 대립적인 감각. 그러니까 0과 1이 없는 것을 넣어야만이 우리의 이 알고리즘이 양면의 개념이 아니라 양면과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것이 깔려있다, 기저에 깔려있다 라고 봐도 되지만,
그 없는 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 측정되지 않은 값이냐? 아니면 측정되지 않았다라는 건 전자든 원자든 쿼크든 어떤 단위의 입자나 파동으로도 계산되지 않는 무의 성질.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물질과 반물질 간의 관계라면 부딪혔을 때 상쇄되는 사라지는 형태라고 이해해도 좋아. 없는 게 존재해야만이 우리의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이 해석이 가능하다. 미래가 없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없는 것을 지금 대면하고 살고 있어. 이 대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물질이 직면한 지금 상태라는 거지. 그리고 상상이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수단이라는 걸 생각하듯이 죽음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야. 정신 또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육체라는 걸 통해서만이 정신이 가능할 거다라는 토대는 나는 지구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적응할 수 없다. 다른 별에서는 생명체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생명체라는 개념이 단지 인간의 어떤 사고력, 의지, 의식 이런 개념을 얘기한다면 이건 진화인데 이 진화의 형태가 지금 내가 직면한 상태에서 보는 인간과 같은 생명활동이 진화, 어떤 의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산이다.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도 왕성한 활동,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난다. 이 에너지의 흐름 자체를 있는 행위, 존재의 어떤 기본 단위로 본다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구라는 어떤 실험적인 형태가 이게 종국에는 이 형태로 갈 거야. 우주라는 엄청 팽창된 그 거대한 부피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응축된 힘. 근데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초의 그 힘을 넘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단 하나의 힘이 외로웠어?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다 보니 힘의 분산을 이루어야만 했어? 그러니까 왜 우주가 이런 형태를 가져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원인, 이유. 힘의 분산, 영역의 확장. 근데 계속 혼자의 힘을 키울 수도 있었잖아. 그 단 하나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잖아. 근데 대치된 단 하나의 힘에 갖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의 존재는 한 번에 사라지잖아. 주위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라진다 라고 하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물질의 세상에서 사라진다 라고 했을 때 그 힘과 겨루기 위해서는 사라져도 좋은, 내어줄 어떤 것, 그러니까 일종의 공양? 대가성을 줘야 돼? 아니면 지금도 깎여 나가고 있나? 그러니까 없는 공간에, 이렇게 이해하자고, 없는 공간에 구멍이 뚫렸어. 그건 점이라는 거야. 부분이 없는 형태의 점이 생겨버렸어. 그 점이 생긴 순간 그 점은 어떻게 했을까? 덮기 위해서, 없는 공간이 덮기 위해서 뭔가를 했겠지.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 없는 상황에 뭐가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그 없는데 생기면서의 작용들이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거잖아. 그게 지금 같은 우주가 발전에 이루어서 지금 같은 형태가 되었다라는 진화론적 시각 말고, 만약에 지금도 없는데 뭔가 구멍이 빵 뚫렸다고, 그럼 일단 바람이 불겠지. 들어오고 회오리가 칠 거고, 바람? 공기? 물질? 이거 물질이 없으면 구멍이 뚫렸다고 뭔가 일어나나? 근데 구멍이 뚫렸는데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없는데 구멍이 뚫렸다. 이 없는데 구멍은 지금 상상하듯이 그냥 천에 구멍이 뚫린 개념이 아니라, 없는데 구멍이 뚫린 건 무지막지한 거지. 없는 공간의 구멍은 단지 패인 게 아니라 관통한 거야. 없는 공간의 구멍은
영겁의 세월로 닿을 수 없을 만큼의 구멍이 뚫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없는 공간은, 그러면 없는 공간이 가득 찼다라고 개념을 세우자고. 없는 공간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 세상이 우주나 우리 물질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공간이 전부야. 전체라고 보자고. 없는 공간은 전체야. 없는 건 전체야. 근데 구멍이 뚫렸어? 그러면 그 구멍은 단지 패인 거나 관통하거나 단칼에 베인 개념이 아니라, 그 구멍은 없는 공간의 끝과 끝을 이은 구멍이야. 그러니까 이 없는 공간의 이 구멍이, 그러면 이건 정말 센세이셔널한, 없는 공간에 관통하는 어떤 점, 터널처럼 입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분이 없는 게 하나가 생겼단 말이야. 쭉 하고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그걸 메울 수도 없었네. 그러니까 얘가 상호작용 이런 게 없는데 뭔가가 정말 점이 생겼으니, 이 점을 없는데 점이라는 건 평면의 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10차원이든 11차원이든 전율 이걸 이 개념을 이겨내려면 정말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네, 개념이. 정말 쉽지 않은 개념이네. 이 없는 것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한다면 기차 터널처럼 쭉 하고 차원을 넘어선 어떤 부분에 관통력이 생긴 거야. 11차원이든 10차원이든 20차원이든 이 차원의 개념을 무색하게. 없는 데서, 그러면 그 점이, 이 없는 것이 점을 없애기 위한 어떤 걸 할 거 아니야. 액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지. 이건 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없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웃기네. 없는데 점이 있어. 없는데 점이 있단 말이야. 없는데 점이 있는데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없는데 점이 생겼는데. 이 점이라는 건 그럼 물질로 이루어진 거야? 아니잖아. 없는데 점이 있다니까. 점은 부분이 없는 거라고 했고, 부분이라는 건 원자나 전자나 쿼크까지 모두 포함한 입자와 파동과 기운과 모든 걸 총망라한 있음의 총체야. 그러니까 있음의 총체가 점인데, 점이라는 용어인데 부분이 없는 거니까 있음의 총체가 점인데 점이 생겼잖아. 없는데 점이 생겼어. 그럼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고. 지금 같은 작용이 일어났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르는 우주가 된 거지. 그 긴 그러면 우주는, 이 우주가 만약에 단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야, 이러면 말이 안 돼. 이 점이라는 게 다발성 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없는데 점 하나 생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점이 따다다다다닥 많이 생겼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웃겨. 그러니까 단 하나의 점, 그러니까 있음에 대한, 있음의 총체,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한 점이 단 하나가 생겼다. 그 점이 없음의 공간을 관통한 어떤 부분이다. 이건 차원을 넘어선 모든 연금의 세월을 통틀어 나타난 어떤 현상이다. 그러면 이 점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을 없애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점은, 이 생긴 있음의 총체라고 불리는 점은, 희한하네. 있음의 총체가 아니라 점 자체는 없는 건데 부분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없는데 점이 생겼다라는 건 이 사람의 소화기관을 얘기하는 것처럼
소화기관이 있잖아. 근데 소화기관의 공간은 공기와 통해 있잖아. 그러니까 공기와 통한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고. 사람은 소화를 계속 시키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외부와 맞닿은 면이잖아. 소통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고. 그럼 이 사람의 몸체가 거꾸로 생각해봐. 사람의 몸이 없는 거고, 없는데 이 입부터 똥꼬까지의 어떤 공간이 생겨버린 거지. 없는 점, 부분이 없는 점이 생긴 거야. 와. 없는 것은 어떤 활동이나 생명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아니면 먹는 걸 음식을 섭취하는 이 관계를 뒤집어 생각하라고. 없는데 점이 생겼다. 소화기관이 생겼단 말이야. 관통하는 뭔가가. 그럼 관통한 뭔가가 자생적으로 뭔가를 한다? 아니면 없는데 뭔가가 생겼다라는 자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형태가 가장 태초의 모습이라고 이해되잖아. 이 지구와 생명과 인간과 원자와 그러니까 핵과 전자와, 그러니까 쿼크가 떠 있는 하나의 어떤 단위. 그러니까 쿼크 또한 쪼개면 또 이렇게 생성이 돼 있겠지. 더 쪼개고 들어가는 순간 아주 저기 먼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핵과 어떤 형태의 떠도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 집합체가 생명을 이루는 지금 사람, 세포, 사람, 지구, 우주 이런 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와, 재밌는 논리다.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 물질과 반물질의 개념에서 시작했고, 여기에 여러 개념들을 중첩하다 보니 있고 없음, 그리고 점. 와, 이 점이라는 정의는 대박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개념입니다. 이 점이라는 개념이, 와, 그러면 정말 거기까지 닿았다는 얘기 아니야. 유클리스 기하학에 고민했던 사람은 그걸 풀어내는 어떤 이해하기 위한 언어적인 수단으로 수학? 와, 기하학. 와, 이걸 개념을 세웠다는 거 아니야. 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마주하기 위해서.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부럽습니다. 이야, 진짜 재밌네. 아유, 재밌어. 자, 다음에 또 이어가면 되겠지. 아주 흥미로워졌어. 흥미로운 개념들이 점점 섞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 자, see you.